예.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세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인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범행을 범죄 사실로 받은, 요건 앞에서 봤던 내용이군요. 요거는 갑이었는데 을과 병 사건이죠. 이거는, 갑의 범죄 사유가 무관하다면 새로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영장의, 사건 단위설로 보는 영장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의 경우에 역시 피의자 처의 동의로 받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보지 않았다면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자, 4번 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에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 공화국에 현지 출장해서 그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뇌물공여자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진술조서는 위법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위법으로 보지 않았어요.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참고인 조사 자체가 임의수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적법으로 봤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거는 뭘까? 이건데,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218조 이미제출물의 영치인데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장주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위반일 때.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번. 제가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범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했다면 이때는 이 자백은 비록 2차 증거이지만 위법수의 증거라 할 수 없다. 즉 증거 정확히 따져보게 되면 위법수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법수의 증거이긴 하지만 위법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희석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검사가 공소기구 수서법원 2회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군요. 수서법원 2회 지방법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압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 예.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보시면 유리물은 누가 흘린 물건이라는 얘기죠. 강판, 조각 및 이미지 제출물인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를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에 이미지 제출물의 압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리물 등 위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물론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증거 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위법이라고 하는 위법이 개념은요.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아주 경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형사사법의 정의, 즉 범죄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압수조서, 압수 후에 압수가 적법했는데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이것이 좀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앞서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 4번 지문이 되겠어요.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지문 채취를 먼저 한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지문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해서 위법수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도 우리가 봤던 과테말라 사건이 되겠고요. 자, 2번 질문, 굉장히 기네요.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및 소송 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 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해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 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 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하고, 역시 이 경향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앞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익형량이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사인이 저지른 위법과 그리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공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비록 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본권의 제한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그 사건을 정확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제 좀 외도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침실에,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함께 쓰는 침실에 녹음기를 숨겨놨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미래의 장면이 녹음이 됐던 거죠. 그 녹음을 증거로 딱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증거로 쓰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그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긴 합니다만 부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영역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 자, 그 다음 전문법칙에 대해 살펴보죠. 이 전문법칙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또 알고 보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원래 전문 증거는 그죠? 요증 사실을 체험한 자가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 그죠? 간접적인 형태로 보고하는 증거를 우리가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전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은 311조 이하부터 316조까지 그런 전문 법칙에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311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원법관 면전조서가 되겠고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당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312조는 수사 절차에서 나온 전문 증거입니다. 그리고 313조는 요 이외, 그 외에, 그죠?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고, 314조는 요 312조와 13조의 그 보충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요건 자체가요, 성립의 인정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성립의 인정이나 내용을 인정할 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게 314조. 그 다음에 315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전문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6조는 전문 진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각 이거는 이제 특별한 요건 없이 당연히 인정해 주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거는 당해 형사 소송 절차니까 요건 다르겠죠. 요건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수사가 되는데요. 312조 1항과 2항에서 보게 되면 3항까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죠. 그리고 4항이 참고인 진술조서, 5항이 진술서, 6항이 검증조서, 이렇게 각각의 증거에 따르는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이 있어요. 그 예외 요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까지 한다면 이거를 정말 그림처럼 정리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시간상의 그 여유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건 조문을 보아 가시면서 제가 문제 해결해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11조다 라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소리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정답이 3번이죠. 검사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거는 검사 작성이니까 이거는 법원 법관 면전 조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 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 절차를 진행해서 그런 검증 녹취서가 나오겠죠. 녹음된 내용의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녹음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 녹취서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녹음 테이프가 증거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럴 때 이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녹취서를 통해서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건데, 녹음 테이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하다는 점도 있지만은 동시에 조작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복사 과정에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 과정에 인위적인 개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원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된 다음에 그래야 그 녹취록이 정확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제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즉 복사 과정에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요건을 구비해야만 증거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실이 사본임이 증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어떤 진술이 범죄 사실은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전문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이라는 정황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거 내 병이 하는 말이에요. 갑이 을의 가방을 훔치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는 갑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래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예가 훼손된 거죠. 갑의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그 진술 자체가 요증사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럼 그 문자 정보는 뭐죠?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한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문법칙이 정될 여지가 없다. 무엇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느냐? 문자로 한 거예요. 그 문자 자체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범행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전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해서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문, 폭행, 협박 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증거 동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2번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문 증거는 전문 법칙의 예외로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전문 증거, 제재 전문 증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경우까지도 전문 증거로서의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재전문 서류까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줘요. 그런데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 3중 전문이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그때는 인정해 줘요. 이런 경우까지는 증거 동의 대상을 인정해 줍니다. 자, 전문 법칙은 당연히 진술 증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진술 증거는 전문 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2조지 사항, 요거는 뭐냐면은 참고인 진술조서 문제거든요. 312조지 사항, 참고인 진술조서인데,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항과 2항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 3항은 검사 이외에, 사경이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사경성 피신조서. 이거는 검사나 사경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예요. 오항은 진술서입니다. 요거는 1항부터 4항을 준용해요. 6항은 검증조서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인 진술조서인데요. 요건 요건이 4가지예요. 제가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반대 질문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네 번째죠. 거기, 검사가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거기 맞죠?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거기 특히 신비가수 상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증명을 요할 것이냐, 자유로운 증명을 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 구별 기준이, 국가형벌권의 범위, 즉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이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그런데 증거 능력에 관한 요건이잖아요, 이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송법적 사실로 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이해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러니까 312조지 3항이 되겠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 준비나 공판길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건데요. 2가지 요건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가장 엄격한 요건입니다.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이제 피고인이 갑이라고 한다면, 갑의 서명 또는 기면날이 있겠죠? 그리고 갑에 대한 갑의 진술이 있겠죠? 진술을 기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이라고 한다면, 요 갑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돼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의 진술 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걸 형식적 진정성립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형식적 진정성립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의 진술 부분이 진술한 대로, 요게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요게 실질적 진정성립이에요. 그리고 요 진술 내용이, 요게 객관적 진실과 일치한다.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이다. 요게 내용의 인정이에요. 요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래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되는데,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진술한 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도 할 수 있고 변호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뭐냐? 예, 이거는 4번.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으로 보게 되면 313조, 3항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예, 4번인데, 그 4번이 뭐냐면,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갑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 조서정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 법원 따라 법관 조서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는 요 311조는요, 요거는 당해 소송 절차, 즉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에서 작성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를 기준놓고 있는데, 그것이 184조의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꼭 조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 이 두 가지는 비록 당해 형사소송 절차 수소법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었어요?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기억나세요?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이것만 할 수 있었어요. 즉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조서에 피의자의 진술 부분이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피의자의 진술 부분도 그대로 당연히 311조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2번도 봤던 거죠. 전화기 자체, 전화문자 자체.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조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 능력을 가려야 되겠다.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비디오 테이프인데, 실제 이 비디오 테이프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검사와 피고인이죠. 그죠?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에 담겨 있으니 그것은 조서의 형식은 아니지만 뭐로 봐야 되겠다? 312조 제1항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피의자 신문조서, 요거는 312조 1, 2, 3항이 되겠어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라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실질적 증거선입의 인정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증거선입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면 실질적 증거선입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서 작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해서, 그죠?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아마 검사가 물어봤겠죠. 그거 진술한 대로 기재한 거 맞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조서가 적법하게 인정된 거 작성된 거 맞죠?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실질적 증거선입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건데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실질적 증거선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명시적 진술에 공판준비 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 이거는 진술서 작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그 위법이 중대하다라고 본 거예요. 예, 진술 걷고 오자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실질적 증언입을 통역인의 증언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 객관적 방법에 그 통역인의 증언이 해당될 수 있겠느냐 이건데 우리 판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이의하지 않은 것만으로 실질적 증언입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21조 1항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 녹화물. 이 영상 녹화물은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 환기용이라든지 아니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른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수표 이 자체는 뭐죠?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증거물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전문법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네, 이건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해볼까요?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검사 작성 피의군의 피의자의 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건 틀렸어요.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라야 합니다. 네. 검사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의 수사기관이 근데 검찰 수사관이 검사 대신에 피의자 신문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가 개괄적으로만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이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는 못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진술의 임의성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다라고 한 건데 이게 3번이 맞는 질문이 되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얘가 피고인이고 공범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들이 공동 피고인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있어요. 그럼 이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갑을 피고 사건에는 당연히 312조 1, 2항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갑 피고 사건에 적용하려면은 이때는 312조 4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312조 4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특신상태가 인정돼야 됩니다. 예. 자, 따라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내용 보세요. 이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 제수장의 공범이 자신에 대한 공범 절차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면 그것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느냐. 즉 자기 사건에서 당연히 여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피고 사건에서도 당연히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315조 사항이니까 그 외에 뭐죠? 반대신문권도 보장돼야 되고 특수상태도 인정돼야 됩니다. 예. 특히 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피의자가 변호에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이거 피의자 신문 시 변호에 참여권 문제죠. 이때 변호를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도 증거는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 피의자 신문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위법실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시 원래는 신문 후에 의견 진술할 수 있지만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죠. 그리고 그 조서에 기명단이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 예. 만약에 변호인 참여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관할 법원이나 검사의 소검찰청에 대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른바 준항고 규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뒀어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오셔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진정 성립을 증명하게 한 영상 녹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이거는 312조 2항이에요. 즉 성립의 진정을 부인했을 경우에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게 관련된 내용인데 자 2번이 틀린 거죠. 영상 녹화물은 조서의 작성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 그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 보충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지 본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그 자체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서의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한다. 예, 증거 서류 목록이 아니라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한다는 거. 영상 녹화물은 조서가 게시된 시점부터 조서가 종료되어 피의자 조서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야 그래야 뭐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전 과정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본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것이 확실하고요. 검사가 피고인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요거는 이제 312조 1항이 되겠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한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하나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건 312조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마지막으로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된다. 반면에 검사 일사하게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건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겠죠. 312조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조제 사항이죠. 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내용이 성립의 진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상 녹화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빙한 상태에서 행해졌을 증명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죠?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술 조서로 오셔서 1번 문제를 볼까요? 자,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건 정답이 1번인데요.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하며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것들은 우리 판례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하며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제한적으로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판시. 그 다음에 공정증서 등본, 요거는 315조 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 불능 상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314조의 수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죠?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구인장 집행 불능이 결국은 진술 불능으로 봐서 314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입니다. 자, 1번을 볼까요? 다음 중 314조 적용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명질병, 외국거주, 수재불명, 그 밖에 이전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314조 요건은 두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필요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술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314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개냐 이런 얘기인데 자 1번 A 자 증언 거부권과 진술 거부권 1번은 A는 증언 거부권이고 B는 진술 거부권인데요. 과거에 증언 거부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었는데요. 우리 판례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증언 거부권이나 진술 거부권은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했다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술을 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진술을 하지 않았더니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판례는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나 진술 거부권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314조의 진술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14조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는 해당하지 않고 C는 뭐죠?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이 되지 않은 등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해졌다. 자, 맞고요. 외국에 있고 그를 공판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했음에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해당되겠죠. 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기억력 장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진술할 수 없겠죠?
예,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내셨을까? 예. 자, 형사헌법 314조는 예, 314조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14조는 두 가지 요건이에요. 필요성과 즉 진술불능과 그 다음에 특신상태가 됩니다. 2번인데 거기 증언거부권 나왔죠. 그래서 증언거부권 행사한다거나 요게 틀린 거죠.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2조 소정의 조서나 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인수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권한인수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동법 31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유죄 증거를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수사기관, 여기 아까 312조 제3항에서 보게 되면 제가 사경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죠. 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인 수사기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예, 특기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거 3번이 되겠고, 예.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312조 3항이죠. 이때는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 내용 인정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을에 대한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경 작성 피신 조서가 있는데 당연히 을 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려면은 내용 인정을 을이 해야 됩니다. 가 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려면 내용 인정을 누가 해야 돼요? 이 내용 인정을 갑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갑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건데 요게 당해 피고인을 갑이라고 하고 다른 피의자를 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때 검사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도, 자, 다른 피의자 누가 사망한 거예요? 네, 이건 을 등입니다. 을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도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한다. 왜 그래요? 이때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조서를 갑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려면은 여기서는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해 피고이니까 지금 갑은 공판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술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번 이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